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기업가처럼 주식 투자하라 키워드를 통해서 이 투자 철학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를 소개하기 전에 이 기업가처럼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기업이잖아요. 이 포로 오팔라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품 기업의 10가지 조건을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쪽이 좋다. 복잡하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분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돈을 잘 버는 회사에게 보상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두 번째, 넓은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라. 혜자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기업만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뭐 특허가 됐던 코카콜라처럼 나무나 콜라를 못 만드는 게 됐던 정부에서 특허를 내줬던 그런 넓은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명품 기업이다. 세 번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 건설회사나 조선회사는 수주를 하는데 배 한 척 수주하면 이 금액이 엄청 크죠. 아파트 단지 하나 하면 엄청 큰데 수주가 잦은 게 아니거든요. 그 수주가 1년에 몇 건 하면 일거리를 많이 확보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몇 년 수주를 못하게 되면 기업은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농심에서 라면 이런 거 계속 팔리거든요. 코카콜라 계속 팔리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하는 산업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재고 위험이 낮은 산업에 투자해라.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기업은 어렵거든요. 재고를 많이 갖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서 출시할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들었는데 재고가 안 팔리면 재고에 가끔 경기가 안 좋을 때 보면 어디 울산인가요? 이제 부둣가에 보면 쫙 차들이 배가 앞에 있는데 배에 못 실고 쫙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재고가. 그러면 벌써 차 한 대 가격도 많은데다가 재고가 많으면 쌓아둘 곳이 없잖아요. 그런 기업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해의 일치라는 게 있는데 경영자나 대주주의 이익이 일반 주주의 이익과 반대되는 기업은 사지 말아라. 이 얘기는 회사가 하는 행동이 경영자나 대주주에게는 좋은데 주주에게는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배임과 횡령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배임 나올 때 배임 횡령이 같이 나는데 횡령은 뭐예요? 회사 돈을 착복한 게 횡령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건데 배임은 뭐예요? 배임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배임이에요. 이런 거 예를 들면 경영자가 원재료를 사는데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가족 회사로부터 어차피 원재료를 좀 비싸게 구입했다. 이게 배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모럴 해저드가 있는 투명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거고요. 납작한 조직 구조를 가진 회사에 투자하라. 이 말은 회사의 인적 구조, 조직 구조가 간단한 회사를 사라는 거고요.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는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자산 가치도 많고 돈도 잘 버는 회사인데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자기 회사 직원 20명밖에 안 된다고. 자기 비서도 없고 홍보실도 따로 없고 자기는 투자 업무하는 그렇게 심플하게 조직 구조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혁신 위험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좀 의아하죠. 오히려 혁신적인 기업, 창의적인 기업, 잘 나가는 IT 기업이 좋을 것 같은데 포로팔라는 그런 기업은 계속해서 2, 3년마다 새로운 시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죠. 애플이 최고의 IT 회사인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일찍 죽은 거거든요. 창조자의 그 영혼을 쥐어짜는 그게 사실 사람 수명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좋은 것 같으면서 주가가 오르지만 그 사업 모델로 꾸준히 이익을 내는 어렵다는 거예요. 혁신은 없지만 꾸준히 초코파이 팔고 콜라 팔고 라면 파는 회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본이 덜 필요한 낮은 필요 자본, 자본을 적게 들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세상에 유리한 인구 구조를 파악해서 인구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 유용한 회사. 인구 구조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되잖아요. 그런데 맞는 기업. 어쨌든 명품 기업의 10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렸고요. 자, 기업가처럼 투자하라고 하는 폴 오팔라가 얘기하는 투자의 핵심
키워드 5가지. 첫 번째는 ABC. ABC 이 세 단어만 알면 투자는 끝납니다. 제가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꽂힌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강의할 때도 자, 투자 여러분 복잡하시죠? ABC 세 단어만 알면 투자는 끝입니다. A는 뭐냐면요. asset. 뭘 살 때 그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산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좋은 기업 사야죠. 위대한 기업 사야죠. 그죠? 부돈 날면서 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asset, 그 자산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bargain. AB의 bargain은 뭐예요? bargain sale. 할인하는 가격. 싸게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는 게 확인됐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고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캐털리스트, 요거는 이제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저는 NC소프트 같은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NC소프트는 좋은 회사예요. 좋은 해자를 가지고 있고 리니지를 이기는 게임이 많지 않다. 밤새서 일하는 택진이 형이 있다.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 그래서 좋은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요즘 주가가 막 올라요. 더 올라.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19가 오니까 다 집에서 집에서 게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옛날 같은 경우는 게임하면 부모들이 그만해!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고 학교도 너 한 달 동안 못 가는데 그래 게임이라도 해라. 이런 재료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캐털리스트 촉매라는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의 핵심 키워드 기업가처럼 투자하라 ABC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만 알면 투자는 끝입니다. 다음은 가격. 프로팔라는 물론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 투자자류라고 했잖아요. 가치가 중요한데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싼 가격에 사는 거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덜렁 사지 말고 평상시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워치리스트라고 합니다. 워치리스트. 충동 구매하지 말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그 주식을 사라. 주식 종목 리스트, 워치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세 번째,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주식을 사는 척도로 삼아라. 지금 벌어들이는 돈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어떤지를 그거를 미래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잘 따라가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려면 잡초를 뽑아줘라. 활짝 핀 꽃을 보려거든 잡초를 뽑아주라. 이 말은 꽃이 있고 꽃 옆에 잡초가 있으면 이 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꽃을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잡초. 뭘 그런 잡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잡초를 안 뽑고 꽃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켄 피셔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도대체 내 뇌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내가 왜 헷가닥했나 왜 꽃을 뽑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주식을 두 종목을 샀어요. 두 종목 다 오를 거로 생각했죠. 근데 한 종목은 오르고 한 종목은 떨어졌어. 그러면 오른 종목은 예측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잖아요. 내가 오를 거로 생각했는데 올랐어.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꽃이라는 거예요. 꽃을 보유하고 손실날 오를 거로 생각했는데 떨어졌어. 손실날 종목을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니까요. 올라가는 걸 지키고 떨어진 종목을 팔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내재 가치. 결국은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내재 가치는 뭐냐? 앞에서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한 게 내재 가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잘 나와야 되고 경영자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단초를 조건을 얘기하면서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기업가처럼 투자하는 것이다.